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10일부터 15일 이제 미국 아마케죠. 매년 있는 이제 정례 행사 같은 이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미국 아마케인데 요거 관련해서 3월 10일부터 초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살짝 늦기는 한 것 같아요. 늦은 거는 같지만 그래도 초록 발표하고 그 뒤에 이제 스케줄이 4월, 5월달 이렇게 좀 있는 애들이라서 관련 종목들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마케에서 췌장암, 전임상 결과 발표, 그리고 타겟 신규 물질 해가지고 총 3개를 연구 성과 이런 거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 301 이거는 좀 기술 이전 얘기가 많이 나오던 그 아이템인데 이제 BBB 혈내장벽 관련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RT 요거 최근에 주말 중에 좀 봤었죠. 킴리아 관련해서 뭐 혈액암, 난소암 치료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 예정이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일동제약은 아니지만 자회사인 아이디언스 신약 중간 결과 발표 예정. 그래서 앞타바이오 혈액암 치료제 데이터, 유틸렉스는 이중항체랑 항암 모델 동물 실험하고서 그 결과 및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뭐 단백질 결합 이런 걸로 갖다가 개선된 결합 그리고 중화능 확인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신규 타겟 이제 GICP104 연구 결과랑 면역 항암제인 GENA104 동물 실험 연구 결과 등등 이렇게 발표 예정이고, 지금 이 업체들 말고도 그 뒤에 추가될 수는 있기는 해요. 하여튼 지금 뉴스 좀 찾아봤을 때 요 업체들까지는 일단 확정이지 않나. 그리고 그 뒤에 더 추가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혹은 뭐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렇게. 자, 그래서 뭐 그냥 뉴스를 좀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뭐 일동계열사 아이디언스 위암 신약 글로벌 임상 첫발 내딛었다. 그래가지고 위암이죠. 위암 신약 관련해서. 그리고서 지노맨 컴퍼니는 미국 아마케 AACR 2021에서 연구성과 2건 발표 예정이고, 자, 매드팩토는 뭐 제목은 좀 거창하네요. 모멘텀이 몰려온다. 그런데 매드팩토 같은 경우 옛날에 좀 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꽤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BAG2 요거 신규 후보 물질 표적 항체 의약품, 그리고서 DRAK1 표적 의약품 이런 거 연구 관련해서 초록에서 연구 성과 공개 총 3건을 매드팩토는 할 예정입니다. 뭐 유틸렉스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 1월달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 자, 그래서 이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JP 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 매년 있는 정례 행사예요. 매년 있는 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 에로라고 하거든요. 라이센스. 그래가지고 에로 기술 이전. 이게 이제 바이오 업체들에서 바이오 섹터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괜찮은 호재로 갖다 작용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돈 받고 파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 이전, 즉 나의 지식을 나눠주고 하는데 나는 손해볼 거 없죠. 무언가 내가 생성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식의 이동, 지식을 좀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래서 이게 바이오 섹터 업체들에서는 기술 이전 얘기 나오면 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마일스톤도 받아먹고 이것저것 좀 금액이 부가적으로 붙는 케이스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기술 이전 이슈 혹은 어떤 좀 거대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뭐 협업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호재성이 뒤에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아마케라던가 혹은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등등 얘네들이 괜히 발표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요러요러하고 우리가 뭐 만든 뭐 치료제든 혹은 항암 관련 해가지고 데이터 뭐 이렇게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거기서 눈독을 들이면은 당연히 연락이 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판매가 진행이 된다거나 기술 협력 등등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마케 뭐 헬스케어 매년 있는 행사지만 매년 있는데 거기서 한 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무언가 좀 더 커지는 기술 이전 얘기라던가. 자, 그래가지고 관련 종목들 일단 이렇게 7종목. 자, 그래서 일단 좀 종목을 봤더니 어쩐지 유틸렉스 이런 애들이 금요일날 움직였었는데 제가 이유를 못 찾았었거든요. 여기 있긴 있어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 VTNT셀, 뇌종양, 완전관의 반응 소식 이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제 초록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 섹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조금 있습니다. 완전 그 잡주 느낌처럼 막 500억, 1000억 이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시총이 조금 무게감이 있죠. 4000억, 뭐 6000억, 1.7조도 있고 에이벨 바이오도 9800억, 1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엔지캠이랑 신테카는 그냥 전에 한번 이슈 있어서 혹시 몰라서 껴넣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총이 대체적으로 무거워요. 조금 무게감이 있죠. 그러면은 시총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관외국인 영향을 좀 더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노맨 컴퍼니 뭔진 몰라도 기관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팔기는 했죠. 금요일날 이런 식의 움직임. 에이벨 바이오도 요때 상승할 때 외국인이었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막 좀 사들이고 그런 식으로 갖다 시세를 줬던 케이스거든요. 매드팩토는 보니까 지금 23일 저점 찍은 날부터 기관이 꾸준히 한번 쓱 들어와서 지금 이 상승을 기관이 만들었죠. 보니까 기관 수급이 이때 딱 들어왔죠. 상승했던 그 저점부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당연히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 체크할 때 제일 간단한 거는 뭐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절대적은 아니에요. 대신에 프로그램이 좀 금액이 시총 대비해서 혹은 그날 거래대금에서 크게 들어온다. 프로그램으로 금액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는 외국인이 보통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좀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내가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라도 일단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기간 수급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거는 좀 시총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점. 자,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뭐 금요일날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요런 자리 저항이 엄청 많았던 자리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저항도 한 번 더 만들었었던 돌파 후에 시세를 세게 줬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두 번 정도 튕기고 그걸 아예 돌파를 안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대금이 뒤에 살짝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놈도 이 4만원 위에서 안정되는지 그리고서 기관해인 수급 얘는 지금 일단 시세는 기관해인 엮여있진 않는데 이 종목도 시총이 있기 때문에 기관해인이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요거 CART 관련주랑도 몇 종목이 꽤 보이죠. 에클론, 유틸렉스 같은 애들. 그래가지고 뭐 둘 다 차트는 비슷해요. 그리고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뭐 AACR 아마케에 안 탈 수도 있지만 저 CART 저쪽에 탈 수도 있는 그런 양다리 재료를 걸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저항이었던 바닥 자리를 지금 엄청 지지를 잘 해주긴 했어요. 이런 자리 지지를 잘 해준 건 참 좋죠. 대신에 이 위에 3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또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좀 올라타주는지, 그리고 기간에인 양매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이 1억, 1억 4천 이런 거는 사실 뭐 매수가 들어온다, 뭐 수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결국엔 좀 금액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량으로 봤을 땐 좀 많이 들어와 보이죠. 뭐 3천주, 5천주. 하지만 웬만해서는 금액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은 좀 올라타주면서 21선은 최소한 넘어야지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로 장기 입형이 좀 대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사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해요. 움직임이. 얘가 지금 윗꼬리가 엄청 많죠. 특히 최근에 요 2만원에다가 저항 맞고 내려온 거래대금 100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가 있을 때는 이슈가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이 봉을 최소한 삼키면서 올라오는지, 대금 붙으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매집봉이 되려면은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만원 저항이 좀 많고 종목이 좀 딱 봤을 때 윗꼬리가 다분히 많으면서 장기 입형 깨지고 추세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종목의 끼가. 그래서 저는 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2만원짜리는 좀 넘어줘야 되지 않나. 여기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 길게 달았던, 대금도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체크해 줘야 될 것 같고. 자, 앞타바이오, 얘도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오래되진 않았죠.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상장하고 고점 한번 이런 거 저항을 딱 찍어주면 좀 편합니다, 보기. 첫 상장하고 쭉 내려갔다가 돌파 후에 그 부근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요 부근 딱 보면은. 그래가지고 얘가 뭐 최근에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 특히 최근에 만들어준 5만원 요런 자리는 좀 깨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뭐 대금이 아직 최근에 많이 터지거나, 얘는 여기서 또 시세 붙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시간 대비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돼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곳에서 거래 대금 7천억이 터진 요런 산이 있죠. 지금 7천억이 터졌습니다. 물론 요런 곳에서 좀 더 다시 붙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에서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한마디로 개인들 한 달밖에 안 됐으면 한 달, 두 달은 또 버티시는 분들도 많죠. 물려 계신 분들이 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넘어가려면은 거래 대금 시간 대비해서 좀 흡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차트상 이런 자리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구간을 또 버텨주는지. 자, 그 다음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인데, 얘가 처음에 엄청 셌어요. 2만원짜리가 막 13만원 가고, 이때 매드팩토가 가고 셀리버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매드팩토가 미친듯이 가면서 그 뒤에 셀리버리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랬던 회사인데, 자, 뭐 가격 엄청 올라서 막 무중 때리고 권리랑 맞고. 자, 일단은 이 7만원 요런 저항대, 그리고 거기를 최근에 침범하고서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기간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왔죠. 그러면서 외국인 이탈은 없어요. 이런 건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간은 수득 들어왔고, 기간 중에서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놓고 최근에 좀 밀리긴 했죠. 밀리는데 이탈이 없다는 점. 그래서 얘네들이 돈 쓰면서 지금 지지 저항 라인에서 자신들이 좀 잘 버텨주고 돈 쓰면서 올린 상태이고. 자, 그 위에는 이제 9만원 요런 라인, 당연히 라운드 피겨이고 최근에 맞고 내려온 자리죠. 그리고 그 부근에서 앞에서도 지지 저항 같은 거 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구간인데, 매드팩토는 특성이 특히 오를 때 얘는 기간에인 수급 꼭 들어와 줘야지 괜찮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매매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나머지 종목들보다 더 그랬어요. 수급 얘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 성향을 가졌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최장암 요런 거는 또 최장암 관련하면 또 이슈가 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 동성제약이라던가 현대바이오 그런 것처럼 최장암은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3개를 발표해요. 타겟 신규 물질 관련해서 연구 성과까지. 자, 그래서 매드팩토 최근 수급 상태는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간단하게 뭐 이런 걸로 보려면은 24일부터 25, 26, 3월 2일까지 샀죠. 딱 이렇게 했는데 요 4일 동안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60억, 80억, 뭐 20억, 60억. 그러면은 평단이 얼추 그냥 뭐 그날 뭐 수급 들어오고 그 거래량 터진 자리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냥 생각 간단하게 하면은 최소한 한 요 부분이겠죠. 얘네들 최근에 들어온 수급의 평단이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래장벽 글로벌 빅파마 얘기 나오더니 그 이후에 좀 잠잠해졌어요.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던 매력적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BBB라는 게. 자, ABL 바이오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예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가지고 혈내장벽 때문에 뇌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베리어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이제 ABL 바이오에서 저거를 통과해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무언가 좀 약효를 보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혈내장벽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에서는 자기네 기술이랑 합치면은 혈내장벽을 쓱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관련해서 좀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던 회사거든요. ABL 바이오 여기 나오네요. 바로 유럽 바이오 컨퍼런스서 BBB 통과 이중항체 플랫폼 소개. 그래서 이런 걸로 글로벌 빅파마 뭐 한 17곳 그 당시에 뉴스가 있었는데 ABL 바이오 이게 작년에 있었던 뉴스거든요.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협상 진행. 그래가지고 15개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 중이다. 이게 작년 6월 뉴스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뭐 기술 뭐 그런 좀 판매가 안 된 건지. 네, 여하튼 이 BBB 기술 자체는 제가 뭐 바이오에 대해서 좀 엄청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뇌에다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여하튼 ABL 바이오 저런 아직 진행 중인 이슈겠죠. 아직 저거에 대해서 뭐 종결됐다 이런 발표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기간이 조금 긴 거는 아쉽기는 하네요. 자, 여하튼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좀 막 시원시원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바닥권 얘는 솔직히 차트 자리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하고 밑에 좀 크게 나눴을 때에는 파츠가 이렇게 2개죠. 딱 봤을 때 밑에서 움직이던 구간 슈팅 나오던 구간 이런 구간들. 그런데 일단은 아직은 좀 차트 자리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이지 않나. 대신에 뭐 이슈가 당연히 따라와야 시세가 더 붙거나 하겠죠. 자, 여튼 이 종목 지금 좀 2만원 라운드픽에서 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돌려주는지. 그리고 얘도 상승을 할 땐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던 애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매수는 최근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기관이 파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연기금 막 매수 들어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 신규 상장하고 좀 예, 신규 상장이 아니죠. 예, 그 우회 상장. 하여튼 상장 제 기억으로는 우회 상장 같은 걸로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거래량 터지기 시작한 게 요 날이네요. 12월 23일. 이전 상장? 코넥스? 뭐
그랬던 회사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상장을 한 날이 요 날이네요. 23일. 상장을 해서 시세를 주고 쭉 밀렸다가 한번 반등을 하다가 쭉 밀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 거래량 터진 날 이전에는 여기는 그냥 장외시장이에요. 코넥스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없죠.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파란색 선 긋고 요날 상장 23일날 상장하고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시세 주고 밀리면서 저점 깼을 때부터 거기가 이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자리죠. 차트상 딱 보면. 근데 거기를 좀 올라타고 이번에는 그 구간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투신, 보험, 미묘하게 일단 투신이 제일 많이 샀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수급, 기간 수급 주축으로 또 계속 좀 올려주는지. 여하튼 지금 이 6만 조금 위의 자리가 얘가 신규 상장하고서 지지 저항을 좀 많이, 신규 상장이 아니에요. 이전 상장하고서 지지 저항을 좀 많이 만들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근에서 기간 수급 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자, 여하튼 이렇게 좀 있고, 이 외에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뭐 등등 좀 바이오 섹터들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좀 나중에 추가되는 케이스들이고, 이렇게 일단 관련 종목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얘네들이 초록 발표하고 다음 스케줄이 4월 1차 그리고 5월 2차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속성이 있는 재료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올 때 좀 시세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기술 이전 얘기 나오는지 그런 건 장중에 좀 뉴스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주에 좀 스케줄이 다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초록에다가 10일 로블록스, 11일 쿠팡 이런 식으로 하여튼 스케줄이 좀 붙어 있는데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